자, 일단 죄송해요. 엣지 브라우저 그냥 기준에서 말씀드릴게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브라우저를 열어볼게요. 물론 크롬으로 받아도 되고 엣지로 받으셔도 상관이 없는데요. 제가 크롬 브라우저는 설정 상태를 다운받을 때 경로를 선택하게끔 바꿔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조금 집에서 연습하실 때 헷갈리실 수 있어서 그냥 엣지 브라우저는 제가 따로 안 건드렸기 때문에 그 브라우저에서 받아보려는 거예요. 사실 뭐 크롬에서 받든 엣지에서 받든 뭐 어디서든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네이버로 갈게요. 그리고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영진.com 이라고 적어주세요. 영진.com 하고 엔터. 그러면 영진.com IT 전문 출판기업이라는 요 홈페이지가 보일 거예요. 찾으셨어요? 그러면 클릭. 여기서 밑으로 조금 내려보시면은 브록 CD 다운로드라는 게 있습니다. 브록 CD 다운로드를 클릭해 주세요. 얘는 책 앞에 보시면은 이름이 뭐냐면 쓱 하고 싹 배우는 엑셀 2016이죠. 그래서 쓱이라고 적을게요. 이 검색창에 쓱이라고 적어주시고 엔터. 그러면 쓱 하고 싹 배우는 시리즈들이 쫙 보일 거예요. 여기서 세 번째 있네요. 여기 위에서 세 번째. 쓱 하고 싹 배우는 엑셀 2016 옆에 브록 CD 다운로드 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뜰 거예요. 여기 CD 원점집을 클릭. 그러면 뭔가 이렇게 다운로드가 됩니다. 자, 파일 열기를 이렇게 눌렀더니 이렇게 뭔가 창이 하나 떴을 거예요. 여기 압축 풀기라고 적혀 있고 R집이 깔려 있다면 이쪽에 아마 압축 풀기라고 R 모양의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 이 자리에 R집이 깔려 있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 압축 풀기라는 게 있어요. 자, 그냥 누르시면 돼요. 압축 풀기를 꾹. 그러고 이렇게 창이 뜰 텐데요. 그냥 일단 압축 풀기 하세요. 그럼 이거는 한 단계 더 가는 거예요? 이게 나와버리네. 그러면 이렇게 새 창이 하나 뜰 거예요. 자, 그럼 압축 파일이 풀려진 공간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서를 다운받으면 다운로드라는 폴더에 저장되게 되어 있어요. 그냥 기본적으로가. 그래서 내 PC 다운로드에 있는 CD1이라는 폴더로 풀렸대요. 그러면 이렇게 CD1이라고 되어 있으면 나중에 이 CD1이 엑셀인지 한글인지 무슨 프로그램인지 모르잖아요. 무슨 그 파일인지 폴더인지. 그래서 얘 이름을 좀 바꾸러 갈 거거든요. 일단 요거의 상위 폴더인 다운로드를 눌러볼게요. 여기 다운로드 폴더를 클릭해서 선택해 볼게요. 여기. 문서로 되어 있는데. 문서로 돼 있어도 돼요. 그럼 문서를 문서로 클릭하세요. 아마 거긴 누가 기본 경로를 문서에다 받게 해놨나 봐요. 그러면 일단은 저는 다운로드를 눌렀으니까 다운로드 받은 것들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창이 떴을 거고요. 문서를 누르신 분은 문서가 뜨면서 현재 선택을 했었던 그 폴더는 그냥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보일 거예요. 엄청 많아요. 예, 엄청 많겠지. 여기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아래서 두 번째쯤에 이름 바꾸기라고 떠 있어요. 클릭 한번 해주실래요? 그리고 알아보기 쉽게 쓱싹 엑셀 2016 이렇게 적을게요. 하고 엔터. 그러면 이름이 정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사실 찾는 방법은 있지만 되게 복잡해요. 다운로드 폴더를 여기 눌러서 들어가는 건 문제가 없을 텐데 만약 엑셀 창에서 열어서 들어가려면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제 내가 찾을 곳으로 옮길 거예요. 저번 시간에 저희 폴더 함께 만들어 봤었죠. 거기다 저장하시거나
아니면 혹시 USB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USB에 저장하셔도 좋아요. 자, 일단 얘를 옮기기로 했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일단 컨트롤 X 누를게요. 컨트롤 X. 컨트롤 X는 잘라내기입니다. 눌러두기. 컨트롤 X요? 네, 컨트롤 X. 자기 거에다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좀 잘라야죠. 아니 이게 내 잘라서. USB 받으려면 제가 잘라서 옮길게요. 컨트롤 X요? 네. 만약 컨트롤 X가 기억이 안 나실 때는 여기서 잘라내기를 누르셔도 돼요. 자, 어쨌든 잘라내니까 원래 색깔보다 약간 흐려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잘라졌어요? 여기 안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컨트롤 X. 약간 흐려졌죠? 조금 흐려져요, 조금. 자, 이거를 이제 옮길 곳으로 이제 옮길 건데, 일단 저번 시간에 우리가 문서에다가 본인 이름 폴더를 만들었었잖아요. 그 안에 넣어보려고요. 그러면 문서에 저는 이수정 엑셀이라고 이름 줬었으니까 요 폴더를 따다 하고 여기다가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만약에 본인 USB를 꽂으신 분은 본인 USB를 열어서 그 경로에다 붙이시면 됩니다. 자, 컨트롤 V로 붙여볼게요. 그러면 아까 잘라낸 그 엑셀 폴더가 이렇게 붙여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옮기신 거 완성하셨으니까 열려있는 창은 다 닫을게요. 너무 많이 열려있어서 복잡하죠?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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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그 다음 엑셀을 열게요. 따닥. 예제를 이제 가져와 볼 거예요. 자, 예제를 가져오실 때는 엑셀을 열었을 때 왼쪽 하단에 다른 통합 문서 열기라는 요 문장이 있어요. 여기를 한번 눌러주실래요? 다른 통합 문서 열기 클릭. 그러고 찾아보기를 눌러주세요. 찾아보기를 클릭. 아까 어디다가 옮겼는지 본인이 아시죠? 만약 USB에 옮기신 분은 이제 여기서 USB를 들어가서 엑셀 그 쓱싹 엑셀을 찾아주시면 되고, 제가 아마 설명으로 드렸을 때는 문서에 본인 이름 폴더에다 옮기는 걸로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기준에서 들어가 볼게요. 그럼 문서에 본인 이름 폴더 만들었던 거를 따닥 해서 들어가면 아까 전에 다운받아서 넣어놓았던 쓱싹 엑셀 2016이 있을 겁니다. 얘를 다시 따닥 해서 들어가 보면 여기 예제 파일이 있죠. 예제 파일을 따닥 해서 들어가 보면 5장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여기를 따닥 해서 들어가 보면 파일들이 보이네요. 자, 참가자 모집이라는 파일을 따닥 해서 열면은 이렇게 열렸어요. 가끔 이런 게 뜨면은 여기 편집 사용 누르고 하시면 돼요. 뜨면은 지금 안 떠 있으니까 그냥 하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뜨면은 그때 편집 사용 한번 누르고 해주시면 됩니다. 전 이제 누를게요. 자, 편집 사용을 클릭. 그럼 이렇게 화면이 떴죠. 자, 이제 글꼴을 바꿀 거예요. 우리가 만들고 싶은 부분은 어떤 거냐면 아까 여기 33페이지에 보시면 완성하면 미리 보기에 있는 모양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테마여행 참가자 모집이라는 제목은 좀 크게 만들고 싶고,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칸도 예쁘게 치고 싶은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여기 있는 글꼴을 변경할 거니까 A1 셀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홈탭의 글꼴 그룹에서 글꼴의 목록 단추를 눌러볼게요. 여기 홈탭에 이쪽이 이제 글꼴 그룹, 여기 맑은 고딕 적혀 있는데 옆에 세모 있죠? 이게 목록 단추예요. 선택하시고 여기서 HY 그래픽 M을 고르겠습니다. 그럼 글씨체가 살짝 바뀌었죠? 그 다음 2번 글꼴 크기를 변경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은 홈탭의 글꼴에 여기 글꼴 옆에 있는 숫자가 글꼴 크기예요. 이 글꼴 크기 목록 단추를 눌러서 18포인트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글자가 커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35페이지의 3번. 여기서는 글꼴 스타일과 색을 바꿀 건데요. 여기 글꼴 그룹에서 여기가 진하게예요. 굵기. 얘가 굵게, 요 옆에가 기울인 꼴, 요 옆에가 밑줄. 얘는 테두리. 요거 테두리 만들 때 얘는 채우기색, 얘는 글꼴색을 뜻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굵게를 눌러주시면 지금 A1 셀 선택되어 있던 게 굵어졌죠. 그 다음에 여기 색깔을 넣을 거니까 여기 글꼴색에 요 옆에 버튼을 목록 단추를 눌러서 표준색에서 진한 파랑을 골라주세요. 얘가 진한 파랑 클릭. A3에서부터 2, 3셀까지 끌어볼게요. A3에서부터 2, 3셀까지 드래그 해서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글꼴은 HY 중고딕으로 바꿔보죠. 그럼 여기서 눌러서 HY 중고딕 클릭. 그 다음에 굵게를 클릭. 그리고 글꼴을 조금 크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글꼴 옆에 보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앞에 있는 건 글꼴을 한 단계 크게 하는 거고 이 뒤에 있는 건 글꼴을 한 단계 작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글꼴 크기 크게를 한번 누르면 한 단계 커져서 12포인트 정도로 나오겠죠. 자, 이번에는 여기 안에 채우기 색을 바꿀 거예요. 그래서 채우기 색을 변경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범위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채우기 색 옆에 세모 여길 누르고 테마색에서 파란 강조 60% 더 밝게를 선택한대요. 자, 테마색 위에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름이 떠요. 얘가 파란 강조 5인데 그 밑에는 파란 강조 80% 더 밝게, 바로 그 밑에는 파란 강조 60% 더 밝게입니다. 지금 원하는 게 바로 요거죠. 파란 강조 60% 더 밝게. 여기 보이면 꼭 눌러주시면 색깔이 적용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테두리를 줄게요. 36페이지 6번입니다. 자, A3에서부터 이 8셀까지 이렇게 표범위를 드래그해서 선택해 주세요. 그런 후에 글꼴 그룹에서 홈탭에 여기 글꼴 그룹 있죠? 글꼴 그룹에서 테두리를 모든 테두리로 선택을 하면 테두리가 이렇게 쳐집니다. A3에서부터 지금 이 8셀까지 지금 범위가 잡혀있는 이 상태로 맞춤 그룹에 보시면은 가운데 맞춤이 있습니다. 요걸 누르면 이 블록 지정한 부분에 글자들이 다 가운데로 맞춰지겠죠? 자, 이렇게 가운데 맞춤 해보세요. 자, A1에서부터 이 원셀까지 범위를 잡아주시고 홈탭에 맞춤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A1에서부터 2원셀까지 범위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가운데 맞춤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잘못 맞추셨을 땐 병합이 되어 있는 셀을 선택하시고 다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누르면 병합이 풀려지니까 참고해 주세요. 범위 잡아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 이렇게 병합해 주시면 됩니다. 표시 형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이번엔 D4에서부터 D8셀까지 범위를 잡아보세요. 범위를 지정하셨다면 이 부분에는 지금 가격이 있는데 가격이 그냥 이렇게 숫자로만 적혀 있다 보니까 얼마인지 눈에 확 들어오지 않죠. 그래서 천 단위 구분교를 찍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홈 탭의 표시 형식에 보시면 여기 쉼표 모양 있죠? 이 쉼표 스타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천 단위의 구분 기호가 생기면서 회계 서식으로 바뀌어서 오른쪽 정렬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색깔을 이렇게 범위를 쭉 잡으면 범위를 잡은 것 중에 제일 첫 번째 셀이 이렇게 하얗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범위를 안 잡은 줄 아셨던 것 같아요. 근데 범위 잡을 때 기본적으로 범위를 첫 번째 이렇게 잡은 부분이 하얗게 보이는 이유는 여기가 기준 셀이거든요. 그래서 하얗게 보이는 거니까 왜 엑셀이 이상하지? 라고 생각하실 거 없어요. 잘 잡힌 거예요. 자, 출발 일자도 잡아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을 거예요. 자, 여기 24셀부터 쭉 끌어서 28셀까지 범위를 잡으면 이렇게 첫 번째 거는 색깔이 그냥 흰색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범위 잡은 것 중에 기준셀이다 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안 써야 돼. 이거 눌리지 않는. 자, 홈 탭의 중간쯤에 표시 형식 그룹에 사용자 지정이라고 보이는 이 부분에 요 펼침 단추를 눌러보시면 다양한 사용자 지정 형식들이 나옵니다. 지금은 간단한 날짜 형식으로 바꿔보면 연월일의 형식으로 날짜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바꿔보세요. 우리 저장할 때 일단 생각하실 게 예전에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가 파일을 만든 거는 아예 생으로 만들었어요. 그쵸? 그러고 나서 다 만들고 저장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장하기를 누르면 됐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저장하기를 누르면은 아까 원본 파일을 불러와 가지고 작업을 한 거기 때문에 원본의 데이터가 사라지고 수정된 데이터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원본은 데이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수정본은 수정본대로 따로 저장하고자 한다면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으로 해주세요. 파일의 다른 이름으로 저장은 원본은 보관하면서 수정본을 따로 저장할 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거예요. 클릭. 그리고 찾아보기를 누를게요. 클릭. 어디다 저장할 거냐면 우리 문서에 본인 이름을 그 폴더 만들었었죠? 폴더를 따닥 눌러서 여기다가 그냥 저장할 거면 참가자 모집 이대로 저장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이렇게 폴더가 파일들이 많아지는 게 싫어서 나는 폴더를 좀 만들어서 정리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여기 새 폴더 한번 눌러볼래요? 그러니까 파일이 너무 많아지면 정신없거든요. 그러면 종류별로 폴더를 만들어서 보관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파일을 찾기가 쉬워지니까. 그래서 엑셀 연습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럴 때 여기 새 폴더를 누르고 여기 폴더 이름을 엑셀 연습 하고 엔터. 그러면 엑셀 연습이란 폴더가 일단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엑셀 연습이란 폴더에 지금 저장을 할 거니까 따닥 열어주시면 이렇게 문서에 이수정 엑셀이라는 폴더 안에 엑셀 연습이라는 좀 전에 만든 폴더가 열렸고요. 여기에 내가 주고 싶은 이름대로 지금은 참가자 모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대로 저장할 거면 저장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원본은 그대로 보관하면서 수정본을 따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인당 가격에 우리가 여기 쉼표 스타일을 아까 줬어요. 근데 내가 이 쉼표 스타일을 다시 해제하고 싶어요. 그럴 땐 여기에 줬던 서식을 일반으로 고쳐주시면 됩니다. 지금 인당 가격을 범위를 잡아보면 아마 회계라고 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쉼표 스타일은 회계 서식이거든요. 그러면 요 회계라고 나와 있는 요 옆에 세모를 누르고 일반을 누르면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풀리니까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일단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조금 쉬셨다가 이따 8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일에서 열기. 찾아보기를 눌러서 들어가시고요. 경로는 여기 혹시 이수정 엑셀 연습 이런 식으로 뜬다면 여기 본인 이름의 폴더를 바로 누르면 상위 폴더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엑셀 2016을 들어가서 예제 파일 5장 이렇게 찾아가시면 아마 좀 편하실 겁니다. 근데 만약 이 부분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이제 처음이라서 다시 경로를 좀 익혀보고자 한다면 문서에 본인 이름의 그 아까 폴더 있었죠? 여기를 따닥 들어가서 여기 쓱싹 엑셀 2016 예제 파일 5장 이렇게를 열어주시면 돼요. 자, 동호회 명단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열렸는지 한 번씩 볼게요. 자, 일단 저는 제한된 보기가 떠 있는데 이런 경우는 편집 사용 한 번만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B2에서부터 G2 셀까지. 그럼 여기 제목 부분이죠. B2에서부터 G2 셀까지. 글꼴은 궁서체. 그럼 홈탭의 글꼴에서 궁서체를 골라주세요. 궁서체. 그 다음에 글꼴 크기는 그 옆에 16포인트. 그 다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누릅니다. 자, B4에서부터 G4셀까지 범위를 잡아주시고 글꼴은 역시 궁서체. 저는 궁서체 갖고 궁서체 B 아니면 HR 궁서 이렇게 돼요. 그냥 궁서체 쳐보세요. 기본 글자라 있어요. 만약 못 찾겠으면 그냥 적으세요. 궁서체 하고 엔터 치시면 돼요. 그 다음 글꼴 크기를 12. 그 다음에 채우기 색은 여기가 이제 채우기 색입니다. 채우기 색을 파랑. 그 다음 글꼴 색은 그 옆에 가라고 되어 있는 게 글꼴 색인데 그 옆에 세모를 눌러서 흰색. 자, 이번엔 B4에서부터 G8셀까지 잡으세요. 그러니까 표범을 다 잡은 거죠. 이렇게. 글꼴은 궁서체. 지금 여기다가 다시 궁서체 적을게요. 궁서체. 그 다음에 가운데 맞춤 하랬으니까 가운데 맞춤. 모든 테두리는 홈탭의 글꼴 중에 중간쯤에 여기 테두리가 있어요. 여기 세모를 눌러서 창문 모양 여기 모든 테두리를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 굵은 바깥쪽 테두리는 다시 여기 모든 테두리 옆에 세모 눌러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눌러주시면 바깥쪽은 좀 굵게 테두리가 쳐질 거고 안쪽은 기본 테두리가 쳐졌겠죠? 자,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찾아보기 누르시고요. 경로는 아까 저는 제 이름의 폴더 안에 엑셀 연습이란 폴더에 저장을 할 거니까 여기 문서에 내 이름 엑셀 이렇게 적은 폴더 있었죠? 여기 따닥 들어가서 엑셀 연습이라는 이 폴더를 따닥 열어요. 그리고 동호회 명단 이 이름대로 저장할 거면 그대로 저장. 여기서 착각하시는 게 폴더를 한번 클릭해 놓고 저장하시는 경우 있어요. 근데 그 경우는 폴더가 열린 게 아니라 그 폴더를 그냥 선택만 해 놓은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그 상위 폴더에 저장이 되겠죠. 엑셀 연습을 따다. 예, 그렇죠. 더블 클릭해서 여셔야 돼요. 자, 판매 현황을 열어오기 위해서 다시 파일에 열기. 찾아보기를 눌러주시고 문서에 본인 이름 뒤에 엑셀 여기 폴더로 들어가서
쓱싹 엑셀 2016에 있는 따닥 예제 파일을 따닥 5장 폴더를 따닥 판매 현황을 열어와 볼게요. 요거. 자, 첫 번째. 일단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는데요. 자, B1에서부터 F1 셀까지, B1에서부터 F1 셀까지 범위를 잡고 병합을 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합쳐졌어요. 자, 이렇게 하나하나씩 병합해도 되는데 여기는 한 번에 해볼게요. 자, 일단 식품이 B4에서부터 B5죠. 그럼 이렇게 두 칸을 잡아요. 근데 의류도 화장품도 병합을 할 거니까 요 두 칸 잡은 상태로 이제 컨트롤 누르면서 B6에서부터 B7까지 띄고 그 다음에 컨트롤 계속 누른 상태로 B8에서부터 B9까지 이렇게 잡으면 두 칸씩 병합이 두 칸씩 선택이 됐죠. 그러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면 이렇게 두 칸씩 병합이 됩니다. 자, 회계정식을 24에서부터 29셀까지 24에서부터 29셀까지 범위를 잡고 회계 형식을 주실 땐 홈 탭에 여기 중간쯤에 표시 형식 있죠? 여기 일반이라고 적혀 있는데 옆에 세모를 눌러서 여기서 회계를 누르시면 회계 형식이 바로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쉼표 스타일 F4에서부터 F9셀까지 범위를 잡고 여기 쉼표 스타일을 누르면 쉼표가 찍혀지면서 이렇게 오른쪽 정렬이 됐겠죠? 자, 저장하실 때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원본은 그대로 남길 거라서 그래야 집에서도 뭐 연습하실 분은 또 연습하고 다음에 빨리 오시면 또 연습하고 하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찾아보기. 어디다 저장을 할 거냐면 아까 문서에 본인 이름 엑셀 폴더 있었죠? 따닥 여기 엑셀 연습이라는 이 폴더에 저장할 거니까 따닥 하시고 판매 현황으로 그대로 저장하실 거면 요거를 이제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저장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자, 저장 잘 되셨나요? 그러면 이번에는요. 제가 자동 채우기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할 거예요. 일단 요 책의 내용을 바로 들어가도 되긴 하지만 자동 채우기 그래도 가볍게 먼저 설명드리고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파일을 열어서 새로 만들기. 새 통합 문서 잠깐만 열어주세요. 자, 자동 채우기라는 거는요. 셀에 연속적으로 같은 데이터나 일정한 규칙 있는 데이터를 일일이 우리가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자동 채우기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빠르게 값을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동 채우기 기능에 대해 볼 건데요. 일단은 한글을 적었을 때 그리고 숫자를 적었을 때 그리고 한글하고 숫자 그러니까 문자 숫자를 같이 적었을 때 이게 다 조금씩 다르다 보니 먼저 가볍게 설명드리고 나서 본 예제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여기 앞에 A1 셀에다 그냥 한일이라고 적어볼게요. 한일이라는 글자는 문자죠? 네. 감사합니다. 자, 이 A1 셀을 선택을 해보시면 셀 포인터 오른쪽 하단에 조그만한 네모가 하나 보일 거예요. 요거를 채우기 핸들이라고 해요. 자, 이 네모에 마우스를 가져가 보시면 보통 마우스 모양은 이렇게 하얀색 플러스 모양이다가 요 네모 위로 올라갔을 때 이렇게 까만색 조금 얇은 플러스 모양으로 바뀝니다. 자, 이 채우기 핸들을 이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서 밑으로 끌어내려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한일이라는 글자가 복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채우기 핸들은
이렇게 문자의 경우는 복사를 해요. 자, 다시 이전으로 잠깐 돌아가려고 제가 컨트롤 Z를 누를게요. 컨트롤 Z는 실행 취소를 뜻해요. 그래서 채우기 핸들 끌었던 걸 취소하려고 컨트롤 Z. 자, 이 상태에서 만약 컨트롤을 누르면서 아까 전처럼 채우기 핸들을 끌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쭉 끌어보시면 역시 그냥 복사가 돼요. 이게 문자일 때. 자, 그러면 옆에다 이제 숫자를 적어볼게요. B1셀에다가 일단 1을 적어볼까요? 1 하고 엔터를 치면은 1은 숫자니까 B열에서, 그러니까 B1셀에서는 오른쪽 정렬이 되겠죠? 자, 다시 B1셀을 한번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전에 요 채우기 핸들에 마우스 포인터를 가져다 놓으시고 포인터 모양이 이렇게 까만색 플러스 모양으로 바뀌었을 때 마우스를 누르면서 또 끌어볼게요. 숫자의 경우는 채우기 핸들을 끌었을 때 이와 같이 똑같은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자, 컨트롤 Z. 자, 여기서 이 채우기 핸들을 끌을 때 아까 전처럼 컨트롤을 누르면서 끌어볼게요. 그 경우는 숫자는 1씩 증가가 돼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엔 세 번째. 여기는 중곡 1동이라고 적을게요. 중곡 1동. 엔터. 자, 이 중곡 1동은 중곡과 동이라는 글자는 한글이고요. 1은 숫자죠. 자, 문자랑 숫자가 이렇게 같이 적혀 있을 때 엑셀은 문자로 취급을 해요. 그렇지만 일단 채우기 핸들을 끌 때는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볼게요. 자, 채우기 핸들을 밑으로 끌어보면은 문자는 복사가 되는데 숫자는 1씩 더해져요. 컨트롤 Z. 만약에 이거를 내가 컨트롤을 누르면서 끌어보면 어떻게 되느냐? 보통 컨트롤은 복사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끌어보면은 중곡 1동만 복사가 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씩 끌어보셨다면 그 옆에다가는 1학년 1반을 적어볼게요. 1학년 1반. 자, 이 경우는 이번에 숫자가 2번 들어갔어요. 그쵸? 이랬을 때 아까처럼 문자 숫자 데이터를 채우기 핸들로 끌어보면은 숫자는 뒤에 있는 숫자만 1씩 증가가 됩니다. 한번 끌어볼게요. 1학년 1반에 커서를 찍고 채우기 핸들을 끌어보면 이렇게 1학년 2반, 3반, 4반, 5반, 6반, 7반, 8반. 근데 간혹 들어서 내가 1학년 1반만 적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자, 컨트롤 Z. 자, 얘를 복사하고 싶을 땐 아까 복사가 컨트롤이랬잖아요. 컨트롤을 누르면서 끌면은 이렇게 1학년 1반만 복사가 돼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숫자만 좀 특이하죠? 숫자 셀은 그냥 끌면은 복사가 되는데 컨트롤 누르면 1씩 증가됐으니까요. 그것만 좀 다르고 나머지는 반대로 다 컨트롤 누를 때 복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엔 날짜를 한번 가볍게 확인해 볼게요. 우리 저번 시간에 날짜를 적을 때 날짜는 백이나 슬러시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물론 백이나 슬러시로 구분해서 적으셔도 돼요.
근데 이번엔 어떻게 적어볼 거냐면 오늘 날짜가 그냥 바로 적히게 해보고 싶어요. 자, 단축키를 좀 활용해 볼 건데 컨트롤을 누르시면서 세미콜론을 눌러볼게요. 컨트롤 세미콜론. 이거는 오늘 지금 시스템의 날짜가 찍히는 단축키예요. 자, 그래서 날짜를 이렇게 적으셨다면 자, 체육 핸들을 끌어보면 날짜가 일씩 증가가 돼서 나와요. 그리고 컨트롤 Z. 만약 이때 컨트롤을 누르면서 체육 핸들을 끌어보면은 이렇게 복사가 돼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날짜에선 좀 더 알아둬야 될게요. 저는 시간표 같은 거 만들 때 보면은 토일요일은 빼고 날짜를 만들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시면 채우기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 우리 아까부터 채우기 끓을 때마다 나왔던 게 요 자동 채우기 옵션이고 이따가 한번 활용을 해볼 건데 이 자동 채우기 옵션을 눌러서 평일 단위 채우기를 해주시면 주말을 제외한 평일이 나와요. 자, 내일 그러니까 22일하고 23일이 일요일이죠? 그래서 여기 빠져있는 거 보이시나요? 29, 30이 일요일이라 여기 빠져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채우기 핸들의 여기 맨 밑에 자동 채우기 옵션에서 평일 단위 채우기를 해주시게 되면은 날짜가 쭉 지나가되 일요일에 해당하는 날짜는 빠진 채로 이렇게 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 월급날 같은 경우는 보면은 날짜가 똑같은데 달이 달라요. 그쵸? 그럴 때 여기 채우기 옵션에서 월 단위 채우기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월별로 나오게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눌러서 채우기 옵션에 연 단위 채우기는 연별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시간은 보통 콜론으로 채워서 구분을 해요. 그래서 만약 10시를 나타내면 10 적고 콜론하고 땡땡 이런 식으로 적게 돼요. 근데 지금 저는요. 지금 여기 적혀있는 시스템상의 시간을 가져오고 싶어요. 그럴 때는 네, 맞아요. 컨트롤 쉬프트 세미콜론을 누르시면 이거는 지금 시간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 한번 눌러서 해볼게요. 컨트롤 쉬프트 세미콜론. 오래 누르고 있으면 안 돼요. 한 번만 툭 누르는 거예요. 그럼 8시 32분 PM 이렇게 적히죠? 여기서 PM은 오후를 뜻합니다. 그래서 오후 8시 32분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엔터 한번 쳐볼게요. 시간 형식을 제가 아까 여기다 10시 이렇게 적었더니만은 시간 형식이 바뀌어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 아까 오후 8시 32분 이렇게 적혀 있으면 그냥 똑같은 시간이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셀 서식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래요. 만약 제가 여기에다가 아까처럼 컨트롤하고 세미콜론 컨트롤 쉬프트 세미콜론을 눌러서 쳐보면 요렇게 적히고 엔터 치면 이렇게 그대로 나오거든요. 근데 아까 여기선 제가 10시 땡땡 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서식이 남아있어서 이렇게 뜬 거예요. 헷갈리실 수 있으시니까 서식을 아예 지울게요. 자, 여기다가 그러면 컨트롤 쉬프트 세미콜론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컨트롤 쉬프트 세미콜론은 지금 시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시간을 채우기 핸들로 끌면은 시간이 일씩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일씩 증가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좀 빈 공간 아무데나. 저거 화면이 너무 커서 이게 옆으로 좀 이렇게 가던가 좀 빈 공간으로 가서 설명할게요. 여기서 해보죠. 자, 이번에는요, 제가 10씩 증가되는 어떤 숫자가 필요해요. 그러면 10을 적고 엔터, 20을 적고 엔터. 그러면 이 두 숫자 간에는 10이 증가된다라는 규칙이 있죠. 이럴 때 이 두 칸을 잡고 오른쪽 하단의 채우기 핸들을 밑으로 끌어보면은 10씩 증가된 채로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밑에 거 지우실 거면 컨트롤 Z가 아니고요. 만약 지우고 싶을 때는 범위 잡아서 딜리트 누르시면 돼요. 컨트롤 Z는 아까 실행 취소,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 근데 내가 이전을 막 작업했다가 이 뒤에 걸 지우고 싶을 때는 굳이 컨트롤 Z가 아니라 범위 잡아서 그냥 딜리트 누르시면 내용은 싹 지워지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 두 칸을 다시 잡아서 이번에는 채우기 핸들을 끌을 때 컨트롤을 누르면서 끌어볼게요. 아까 컨트롤이 복사라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10, 20, 10, 20, 10, 20 이렇게 반복 복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표 만들 때 딱 이렇게 써요.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1교시 적고 채우기 핸들 끌면 이렇게 적힐 테고 얘가 반복돼야 되면 컨트롤 누르면서 끌면은 반복돼서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자동 채우기를 굉장히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만약에 어떤 항목 같은 거 만들 때라면 적어도 1, 2, 3, 4, 5, 6 정도는 되게 많이 쓰지 않을까. 날짜도 좀 많이 쓰겠죠. 어떤 계획표 같은 거 세우실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물론 자동 채우기에 몇몇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긴 한데 일단 요 정도까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예제로 가도록 할게요. 41페이지가 되겠고 예제 파일은 6장 폴더의 여행 일정을 가져오겠습니다. 자, 파일에 열기, 찾아보기에서 경로는 문서에 본인 이름 엑셀 폴더 있었죠? 따닥. 쓱싹 엑셀 2016을 따닥. 예제 파일을 따닥. 얘가 6장이니까 6장을 따닥. 여행 일정을 따닥. 사실 이 안에는 별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제목만 좀 적혀 있어요. 자, 요거 불러와 보세요. 자, 이번에 여기 1차 옆에 즉 C3셀을 클릭해 주세요. 여기에다가 1 적어볼까요? 숫자 1. 요 1을 오른쪽 하단의 채우기 핸들을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서 옆으로 끌어보면은 숫자를 그냥 끌 때는 그냥 1이 나온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1111 이렇게 아마 1만 나왔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 전에 제가 날짜 얘기할 때 여기 자동 채우기 핸들 얘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이 자동 채우기 핸들을 눌러보면 여기 자동 채우기 옵션이라는 걸 눌러보면 셀 복사, 연속 데이터 채우기 이렇게 연속 데이터 채우기라는 게 있어요. 얘를 누르면 1, 2, 3, 4로 바뀌어집니다. C4셀을 클릭하시고 여기다 날짜를 적을 건데 날짜를 적을 땐 빼기나 슬러시로 구분한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책에서는 5 빼기 5 또는 5 슬러시 5 이렇게 적고 엔터를 치시는 순간 이렇게 5월 5일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 이 연속된 숫자, 이 연속된 날짜를 표시할 거라면 이 C4셀을 클릭하시고 오른쪽 하단의 채우기 핸들을 옆으로 끌어주시면
이렇게 날짜는 일씩 증가되면서 값이 적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C5셀인 요 부분에 클릭을 하시고 이번엔 목요일이라고 적어주세요. 목요일. 자, 요일을 이렇게 적고 오른쪽 하단의 채우기 핸들을 옆으로 끌어주시면 요일의 경우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월요일 이런 식으로 쭉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끌어주시면 목, 금, 토일 이렇게 나올 거예요. 물론 내가 목요일만 적고 싶다 이럴 때는 컨트롤 누르면서 끄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자동 채우기로 끌었을 때 자동 채우기 옵션에서 셀 복사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날짜만 나오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이제 시간 요일입니다. 43페이지 5번이 되겠네요. B6셀을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10시라고 입력해 볼게요. 여기 사이에 요 부분은 콜론이에요. 세미콜론 아닙니다. 엔터. 그럼 이게 이제 시간 형식으로 적혔을 건데요. 연속된 시간을 표시하기 위해서 B6셀의 채우기 핸들을 밑으로 끌어보면은 이렇게 11시, 12시, 1시, 2시, 3시 이렇게 일씩 증가돼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8시까지 한번 이렇게 끌어보세요. 자, 여기 C9셀에 여기 1일차 점심 적어볼게요. 1일차 점심. 자, 얘는 뭐예요? 문자랑 숫자를 같이 적었죠. 그래서 얘를 오른쪽 하단의 채우기 핸들을 옆으로 끌어보면 숫자가 일씩 증가가 돼서 나와요. 2일차, 3일차, 4일차. 자, 이번에는 44페이지 7번 C14셀에 이번엔 저녁 및 휴식을 적어볼게요. 저녁 및 휴식. 자, 이건 문자죠. 그러니까 이 문자 셀을 찍고 채우기 핸들을 끌었을 때 문자가 복사가 되겠죠. 일단 토요일까지는 저녁 및 휴식이 있으니까 토요일 일자까지만 이렇게 끌어서 채워주세요. 자, 10행, 11행, 10행이 아니구나. 10시, 11시, 12시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면 3칸이 합쳐져요. 근데 이렇게 3칸씩 합칠 거면 한 칸을 이렇게, 그러니까 3칸을 합쳐놓은 요 한 칸을 오른쪽 하단의 채우기 핸들을 옆으로 끌면은 이렇게 병합된 것도 채우기 핸들로 채워줄 수가 있어요. 자, 밑에도 마찬가지로 해볼게요. 자, 여기도 14시서부터 17시까지 범위를 잡아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여기는 토요일까지 일정이 있으니까 이 채우기 핸들을 옆으로 3일차까지만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모양 틀이 다 됐습니다. 이제 내용만 적으면 돼요. 자, 그래서 B3셀에서부터 F14셀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으시고 여기 홈 탭의 글꼴에 테두리를 모든 테두리를 눌러주세요. 완성. 이제 저장하면 돼요. 이거를 저장할 거니까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찾아보기 누르셔서 경로는 문서에 본인 이름 엑셀 폴더 따닥 들어가셔서 엑셀 연습이라는 폴더를 따닥 여기 여행 일정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할 거면 그대로 저장.